그러니까 양성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죠. 다 같은 그 사람인데 남성과 여성 간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남성은 분리와 독립심이 강해요. 그래서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하고, 또 여성은 그렇지 않고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면은 남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작은 것 가지고도 이렇게 매사에다 도와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성이 참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저 혼자서만 살려고 그러고, 이런 게 남성의 기준에서 봤을 때, 여성의 기준에서 봤을 때 상대가 더 나만 못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를 이해하고 그러면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또 내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차이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 내용을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그 서로를 이해하면은 그런 갈등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는 것이죠. 남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그 동성 간의 갈등보다도 풀기가 더 쉬워요. 동성 간에는 그 갈등이 생기면은 뭐 만나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고 서로 쓰는 말씨가 같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가 쉬운데,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은 그 말의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갈등을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의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그 상대에 대한 원망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걸 주변에서 봤어요. 그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헤어져서도 상대에 대한 그 원망 때문에 신경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사는 걸 봤어요. 뭐 신경안정제를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어떤 반감을 갖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그 쇠퇴해 있고 나약해져 있는 것,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남성의 입장에서 남성을 본 그런 경험인데, 또 여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행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서로 상대를 알면은 좀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첫 번째 그 큰 차이는 분리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연결되려고 하는가, 이런 차이예요. 독립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관계를 계속 하려고 하는가, 애착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가, 이런 차이예요. 그 남성을 보면은 그 어렸을 적에 이제 어머니와 경험하는 게 좀 틀려요. 어머니와 이렇게 잘 애착 관계를 가지다가 남아는 어머니가 자기와 다른 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언어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일찍부터 이제 분리와 독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분리와 독립, 그게 이제 아버지의 언어예요. 그리고 이제 여아는 어머니와 이제 동일한 성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그 분리를 경험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머니가 자기와 동일한 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애착 관계를 그대로 흡수를 하게 되고, 성인이 돼서도 그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요. 그래서 여성의 언어에는 이렇게 애착 관계 이런 게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남성의 언어와 여성이 쓰는 말 간에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적이라는 것은 조금 이렇다. 여성적인 것은 좀 이렇다. 여성적인 것은 좀 친밀한 관계를 잘하는 것이고, 여성은 그런데 남성은 그 친밀한 관계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보면 그 대본에 나타나요. 목욕탕에 가면은 남자들은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아는 사람끼리는 뭐 아는 대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예, 여성들은 아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잘해요. 그만큼 애착관계, 사회적 친밀한 관계를 잘한다는 거죠. 이런 남성과 여성성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어떤 분리되고 독립되는 것, 추상적인 추론의 능력을 많이 갖게 되는 것,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그 애착관계, 또 희생과 헌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이제 이렇게 최고의 도덕을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하는 거, 최고의 도덕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최고의 도덕이에요. 그렇지만은 남성은 내가 독립되고 다른 사람도 독립되고 서로 독립된 주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도 그런 권위를 인정받고 이렇게 이런 어떤 도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어떤 그 도덕의 어떤 능력이 어떤 추론의 능력, 어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여기에 추론의 능력을 발휘해서 상호 이렇게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신의 능력을 갖추는 거, 이런 것을 최고의 도덕으로 보고, 여성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하는 거, 이런 것을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런 것을 최고의 도덕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의 어떤 대상을 판단하는 그 감각의 기관과 여성이 또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의 기관, 대상을 판단하는 그 감각의 기관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시각을 많이 써서 대상을 판단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여성은 촉각을 많이 써서 대상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어떤 계획을 잘 짜요. 계획을 빨리 짜가지고 그 범위를 빨리 판단한다는 거죠.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의 영역이 어디까지라는 것을 잘 빨리빨리 판단한다는 거죠. 왜? 시각의 능력에 좀 많이 쓰니까, 거기가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 여러 부분 살펴서 손으로 만지듯이 여기도 살펴보고 저기도 살펴보고 전체 여러 부분을 살펴서 전체를 파악한다는 거죠. 한 번에 눈으로 딱 봐서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짚어봐가지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그 테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은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잘 잡는데 장기가 있고, 여성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촘촘히 확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또 뛰어납니다. 이런 감각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상징계의 언어를 써요. 그리고 여성은 코라를 쓰고 있습니다. 상징계는 이제 상상계와 실제계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상상계라는 것은 개인적인 언어예요. 언어가 상상계의 언어가 있고 상징계의 언어가 있고 실제계의 언어가 있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상상계라는 것은 개인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언어는 상징계고, 이 상상계가 이제 사회와 부딪히면서 사회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죠. 개인적인 그 생각은 상상의 언어인데 그 개인적인 생각이 사회 언어에 이제 수정이 되면서 상징계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계라는 것은, 실제계의 언어로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계는 이제 법과 제도로 나타나는데, 상징계의 언어라는 것은 모두 다 그 법과 제도에 맞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이제 법과 제도에 맞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아버지의 언어라고도 해요. 아버지가 이제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명령조의 언어가 있는데 그런 어떤 테두리를 정해주는 것이 이제 상징의 언어고 실제의 언어는 실제의 언어는 또 이제 법과 제도와 다르게 또 실제하는 언어입니다. 실제하는 언어는 이제 금강경에서 이제 볼 수가 그 예를 들어 볼 수가 있는데 그 금강경에 보면은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상징계와 관계된 언어도 있고 또 상상계와 관계된 언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몸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몸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감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눈, 코, 입, 귀, 손, 뭐 이렇게 피부 가서 만져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말이 달리 말해서 몸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몸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그 부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몸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상상의 언어는 될 수가 없죠. 상상의 언어로는 부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모든 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곧 열애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든 상이라는 건 여기서 상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상이라는 것은 그 말하는 그 내용이고 내가 이해할 대상이에요. 상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내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상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내 지성과 이성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내용이 모두 다 상징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법과 제도 안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 속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그런 언어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모든 상입니다. 근데 그 모든 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그러면 열애를 볼 것이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바로 실제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상징계도 있지만 법과 제도에 의해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념도 있지만 그것과 다르게 본질적인 또 그 언어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실제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제 상징계는 이렇게 남성들의 언어고 여성의 언어는 코라는 거죠. 코라라는 것은 그 상징계를 부정하면서 그리고 실제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계에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코라입니다. 그래서 상상계는 내 개인의 생각은 상징계에 의해서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은 사회 제도의 사회 언어에 의해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징계의 언어는 개인의 생각과 이념은 실체계에 의해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코라의 언어는 상징계를 부정하면서 상징계를 부정하면은 실체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체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 코라는 이렇게 언어화되지 않습니다. 실체계는 완전한 문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렇게 실체계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완전한 문정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코라는 그런 문장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문장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언어 이전의 세계이기 때문에. 코라는 그 여자아이와 엄마 사이의 이렇게 결합의 관계, 서로 공감하는 그 감정의 내용, 이것이 이제 코라예요. 그래서 어떤 애정의 내용, 그런 것이 이제 코라 속에 담겨 있고, 코라의 주요한 특징은 그 상징계,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상징계와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성은 그 코라를 쓰고 있고 남자는 상징의 언어를 쓰고 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남자는 어떤 초점을 맞춰요. 언어에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언어는 그렇게 초점을 안 맞춰요. 그 초점을 열어놓죠. 빈 공간을 열어놓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여성의 언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면은 좀 더 갈등을 줄이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 학습을 통해서도 여성성과 남성성이 차이가 나요. 사회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관습이 있어요. 사회에 조성되어 있는, 사회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관습이 다시 남성성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남성들이 다시 그 사회에 정착되어 있는 그 관습을 배우면서 남성성을 재학습하게 되고 여성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에 정착되어 있는 그 관습을 재학습하면서 여성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회에는 어떤 그 관습이 정착되어 있습니까? 사회에는 남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관습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봐도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90% 정도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측면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이고, 그 세계에서 말썽 일으키는 사람 대통령들 다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 남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부수적인 역할을 여성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 관습을 다시 재학습하면서 남성성이 형성되고 여성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남성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은 좀 약간 부수적인 역할만 하고 그럼 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비교되는 평등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 능력을 다시 사회에 조성되어 있는 관습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성이 그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성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남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부수적인 역할을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역할을 하고 또 다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 고유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면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자기 혼자만의 역할을 하는 것과 능력의 면에서 봤을 때 여성의 기준에 봤을 때는 또 남성이 뒤떨어지는 거예요. 또 남성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남성이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여성이 또 뒤떨어져 버리는 거고, 그렇지만 그 능력의 면에서는 내용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성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여성은 그 자기 역할과 상대 역할을 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동시에 양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 남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여성에 의해서 보완이 되고 또 여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남성에 의해서 또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상대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이해 바탕에서 대화를 한다면은 쉽게 갈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것은 이 현대 사회에서 새로 발견된 게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영역을 소문만 들었지 자세하게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 준 거고, 말씀해 드린 거고, 이런 쪽의 어떤 내용은 우리들이 많이 깊게 공부하고 이해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